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요즘 같은 침체기에 도움을 드려 웃음을 만들어드리는 코인 활력소입니다. 오늘은 리플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오니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채널은 일치유료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니 빠른 정보가 생명인 시기에 소통방에 참여하셔서 많은 투자자와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도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건강한 소통방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리플의 변호사 존 디트는 트위터에 리플과 SEC의 소송 전 합의금으로 1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었지만 리플은 30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고 결국 합의는 없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디튼이 말하기를 리플은 합의를 제안했지만 SEC 측은 거절했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존 디튼은 SEC의 조사 및 소송 과정을 설명하며 SEC의 조사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디튼은 이러한 SEC의 패턴을 SEC 모드 오퍼랜드라고 부르는데 SEC는 소송에서 이기려고 늘 비열하게 행동하고 있다며 지난 소송들을 봐도 그렇다고 주장하면서 SEC에게 끊임없이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디튼은 SEC의 패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라이브러리는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3년 동안 조사를 받았고 하지만 사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라이브러리는 LBC를 담보로 등록하는 것 외에는 회사를 해산하고 설립자의 자산을 경매에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 합의를 제안했지만 SEC는 단칼에 거절했죠. 그리고 이 조사가 거의 4년이 지난 후에야 끝났고 결국 부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SEC가 공소시효가 시작되기 11시간 전에 갑자기 드래곤 체인을 상대로 모든 드래곤 체인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디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턴이 보이나요? SEC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몇 년 동안 조사하여 수백만 건의 소송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런 다음 자원이 한정되어 있을 때 그들을 고소하여 그들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전통적인 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실제 사기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모두 SEC로 인해 시작이다 라고 말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SEC는 언제부턴가 여론은 신경도 쓰지 않는 듯 오로지 소송 결과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차도 SEC를 비난하면서 밀어내고 있는데 이럴수록 SEC가 오히려 리플을 더 괴롭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명백하게 드네요. 이어서 다음 소식은 내년 출시 예정이라는 패드나우와 XRP에 관한 소식인데 며칠 전 연준에서 이 패드나우를 내년 중순에 런칭하겠다고 발표했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패드나우는 미국 연준이 직접 개발하고 있는 국내 즉시 결제를 위한 서비스인데요. 런칭 후 서비스를 사용하는 전국 금융기관들은 서로 간에 24시간 365일 즉시 송금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새로운 송금 시스템에 XRP가 쓰이냐 안 쓰이냐, 과연 이 기사가 XRP의 호재인가 아닌가인데요. 패드나우가 XRP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정보는 없는 가운데 그럼에도 패드나우 자체는 XRP의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보면 국내 송금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 간 송금이 좋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슈워츠가 말하기를 국가 간 송금이 아무리 빨라져도 국내 송금 시스템을 어차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내 송금 시스템도 같이 따라와주지 않으면 사용자들은 국가 간 송금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느낄 수 없을 것이다 라며 게다가 기술적으로 가장 개선하기 어려운 것이 국내 송금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여러 은행들, 핀테크 기업들 그리고 지갑들을 통해야 하는데 추후 CBDC만 가지고는 이 시스템을 완벽히 개선할 수 없다. 중앙은행이 개인들에게 CBDC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국내 송금 시스템은 개선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패드나우가 곧 나온다며 리플의 궁극적인 목표인 이런 쾌적한 글로벌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패드나우 같은 시스템의 출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만 말하면 국내 송금이 빨라질수록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빠른 송금 결제에 익숙해지고 결국 현재의 느리고 답답한 스위트 시스템을 개선할 방법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리플과 SEC의 현재 소송 상황과 패드나우와 XRP에 관련 소식을 살펴봤는데 일단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잭슨홀의 여파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악세 리스크가 존재하는 만큼 당분간은 시세가 좋게 흘러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코인 자체의 전망과는 별개로 대외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존 홀더분들과 투자자분들은 묵직한 관망을 추천드리며 리스크가 점차 해소되고 안정장세를 찾는다면 그제야 추가 비중을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리플에 대한 최근 소식 들으며 소통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반등에 따라가는 전형적인 개미들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가지 정보를 취합해보면서 상승 이유와 흐름을 보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전업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다 보니 항상 이슈를 찾아보고 확인하느라 한 발 늦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정보공유망을 운영 중이며 일치유료 정보가 필요 없으니 부담없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에 대한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분들과 같이 토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